오늘은 제주 합격자고 집이 제주예요. 제주고 대학은 서울에서 다니면서 다녔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수 때는 전혀 제가 얼굴을 잘 기억도 못할 정도의 존재감 없는 친구였고, 근데 갑자기 그 9월 달쯤인가 10월 달쯤인가 조교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미 조교하고 있던 친구들이 면접을 봤어요. 보고 이 친구 조교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미리 예비 조교로서 2, 3개월 트레이닝을 받다가 뭐 한 건 없었지만 그래서 바로 조교 생활을 저랑 1년을 했고요. 뭐 자세한 건 뭐 그 정도. 바로 아마 그래서 제일 옆에서 저랑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합격수기 들을 때 그냥 수강생이 또 선생님을 이렇게 봐서 공부했던 친구랑 바로 옆에서 또 여러분들하고 상담하는 것도 다 지켜봤었고, 또 여러분들한테 매주 또 나와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공지하고 그랬던 친구라서 아마 조금 제 느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그냥 수강생이 아니라 진짜 옆에서 측근으로서 1년간 있었던 친구가 말해주는 거니까 좀 더 신뢰감을 가지고서 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오케이? 네, 일단 은하 얘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공지를 하는 느낌으로 마이크를 잡았는데, 저는 우선 이번에 평가원 지역, 제주 지역으로 합격한 변은하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이 저에게 기대하는 합격수기가 어떤 건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냥 제가 준비한 대로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많이 드려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부딪혔을 때 좀 궁금했던 것들을 전 영역을 토대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교로서 좀 어떤 걸 느꼈는지, 이 수업에 대해 어떤 걸 느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좀 강조할지 이런 걸 좀 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저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 좋은 소개는 아니고 부끄러운 소개거든요. 제가 얼마나 하염없이 부족한 사람인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저는 제주도에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영어교육과 졸업한 게 전부고요. 토익도 900점조차 넘어보지 못하고 졸업 요건이 850이었어요. 그래서 850점이에요. 그 정도로 정말 영어를 잘 못했고 시험에도 굉장히 약했고 수시로 또 대학을 들어와서 수능 영어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것도 유튜브 올라가죠? 저 수능 영어도 5등급 맞을 정도로 정말 교수님도 모르셨구나. 교수님 그렇게 반응하시지 마시고, 그 정도로 그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고 답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너무 두려움이 많고 안 좋아했어요. 그냥 싫어했어요. 그리고 해외 경험 전무하고 교사로서의 경력도 단 하나도 없었고 이번이 정말 무경력 신규 교사로서 발령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부끄러운 걸 이야기해야 하자면, 죄송해요. 필칠판 금방 써 지울게요. 제가 교수님 수업을 3번 들었어요. 근데 첫 번째 수업을 들었을 때 교육학 16점, 전공 38점. 그래서 제가 교수님 수업 들을 때 54점을 받았거든요. 총 1차 점수가. 그리고 제가 조교를 이제 했잖아요. 이때는 교육학 20점, 전공 54점. 그래서 74점에서 그 0.33점 차이로 떨어지고 위탁사립에 갔다가 이제 최종 앞에서 떨어졌어요. 최종에서. 이렇게 됐고, 이번에가 이제 이렇게 봐서 교육학 15.67, 전공 61, 이렇게 해서 76.67 이렇게 해서 2.67점 커플로 붙어서 최종에서 퍼플 6으로 정리가 됐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저도 진짜 답이 없던 사람이었고
그냥 정말 노답이었고 문제를 풀 줄도 모르고 1년을 교수님 커리를 들었던 아까 교수님이 얘가 누군지도 몰랐던 그런 유령 같은 학생이었을 때 1년 커리를 들었는데도 이 점수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가 이 수업을 좀 대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사실 이따가 영민이가 봐야 되는데 언제 올지 몰라서 조금 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양해를 좀 해주세요. 첫 번째는 당연 단어예요. 근데 저번 주 합격 설명회 1시간 50분짜리 영상을 제가 어젯밤에 다 봤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 어차피 또 드리는 거라서 할 말은 딱히 없고, 근데 저는 좀 달랐던 게 저는 단어 외우는 걸 정말 싫어했거든요. 동우쌤 아시죠? 저 단어를 정말 싫어했어요. 그냥 그 암기장 있죠? 그러니까 그 왼쪽에 단어, 오른쪽에 한글 해석 있는 책을 정말 너무 싫어해서 사실 끝까지 외우지 않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선생님들 생각하는 단어 스터디라고 하면 보통 대입 1, 2나 몇백 개 외우고 시험 보고 인증하고 단어 스터디로 하셨잖아요. 저는 그것도 많이 하긴 했는데 저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일주일 중에 4번은 그냥 그대로 베껴 써서 인증했어요. 솔직히 진짜 1년 동안. 그 정도로 저는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스타일이었고 너무 싫어했는데, 근데 왜 단어를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냥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우진 않고 외워서 인증이 아니라 그냥 봤어요.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게 제가 조교할 때 제가 교수님 파워 보카랑 파워 예문 보카를 개정했어요. 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조교들이 다 같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어를 찾을 때 이게 뜻이 다 맞는지 1, 2, 3번 다 의어가 다 맞는지 예문은 다 맞는지를 제가 점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단어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10개를 봤을 때 2개 정도는 머리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계속 1년을 돌리니까 그때 되니까 아는 게 좀 더 많아지고 굳이 내가 막 달달달 40개씩 외워서 시험을 안 봐도 머리에 들어오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건 지금 듣고 계시는 영미 씨 수업이랑 다음에 들을 소설 수업. 거기 단어들은 정말 열심히 본 것 같아요. 사실 100점 받고 싶어서 외운 건 맞거든요. 안 좋아하시니까 막 엄청 썩내시잖아요. 하나만 틀리면 95점과 100점은 공부 2배의 차이가 있다 막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시험 보는 어휘 퀴즈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작품 속에서 단어들을 되게 많이 보려고 했고, 모의고사 시즌에도 모의고사 지문 안에 있는 단어를 엄청 꼼꼼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단어장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단어를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열품탈을 보면 저는 단어 시간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별로 뭐가 없어요. 왜냐면 모의고사 속 단어를 배울 때 단어 시간으로 안 하고 모의고사 7, 8월 모의고사 시간으로 입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 단어 시간을 보면 한 1시간 반? 왜냐면 베껴 쓰느라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나머지 이제 다른 과목 시간에 알고 보니까 단어가 다 스며들어 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단어가 공부가 되니까 선생님들 혹시 저 같은 스타일이라면 오히려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달달달달 외우면 그 단기 기억만 솔직히 늘어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 정말 여러 방면에서 작품 속에서 많이 배우고 앞으로 올 3, 4월에 있는 소설은 정말 열심히 하시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단어만 해도 그 교수님이 아마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일주일 전부터는 단어만 보라고 하시거든요. 그 소설만 봐도 충분할 정도로 많아요. 거의 3,000개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많으니까 저처럼 물론 암기 좋아하시면 책 많이 보시고 안 되면은 저 같은 방법도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좀 단어에 대해서 너무 무섭지 않게 생각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서 끝까지 가져가셔도 충분히 단어는 많이 될 것 같다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일형은 사실 교수님이 워낙 커리큘럼을 너무 잘 짜놓으셔서 그대로 그냥 시키시는 대로 잘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딱 하나만 추가했으면 좋겠는 건 기출을 좀 더 오래 보는 거예요. 제가 돌이켜 봤을 때 솔직히 여기는 인력문학 강의니까 영교나 영화 기출은 한 5월부터 11월까지 미친 듯이 회독을 했었거든요. 정말 많이 회독을 했었어요. 근데 교수님 기출은
오유거래만 하고 건들질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유거래 커리로서 수업으로서 내가 듣다 보니까 안 듣게 돼요. 이미 내가 했다라는 마음에 기출을 놓아버리게 되는데 전 이게 정말 많이 후회가 됐고 그래서 11월에 막 급하게 회독을 돌렸음에도 이번 시험에서도 1영에서 마이너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기출은 이제 물론 지금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교수님이 이제 기출 지문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다 알려주실 거니까 그거 바탕으로 5, 6월 수업 듣고 7월 하반기에도 그 기출 지문은 끊임없이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드라마는 전에 선생님도 막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것도 추천은 해요. 추천은 하는데 너무 오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냥 7, 8, 9월 딱 3개월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느낌으로 했냐면 쉬는 시간으로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선생님들은 드라마를 하실 때 뭐 스크립트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하나의 문제화 막 시켜서 드라마 문제처럼 문제 뽑고 문제 만들고 모답 만들고 했는데 저는 조금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했고 그냥 약간 노는 시간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건 넷플릭스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스크립트 시간이다 하고 1시간 동안 막 봐요. 너무 재밌어요. 막 애니 정말 말이 많거든요. 저처럼요. 그래서 말이 너무 많아서 입 좀 다물어라 하면서 막 몰입하면서 막 공부를 했었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좀 편하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막 교수님 소설 지문처럼 찝어먹으려고 스크립트를 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단어들이 들어오고 제가 방금 말했던 맥락 속에서 단어 의미들이 정말 많이 와요. 특히 뭐 교수님 모의고사에서도 뭐였죠? 뭐 단어가 어떤 있으면 알고 보니까 빨간 머리에 나온 단어 이런 게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빨간 머리에서 막 그 장면이 있으니까 그 단어를 딱 들은 순간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단어를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조용하게 잔잔하게 너무 이렇게 불같이 하지 마시고 병행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령은 너무 한 가지 더 제가 오늘 뒤에서 그 드라우닝 시부터 들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반응이 너무 제가 좀 저교 같나요? 반응이 너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선생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오시는데 많이 얻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칭찬은 김유석도 춤추게 한다라는 게 율비스에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반응을 정말 잘해주시고 모르는 답이야. 그러니까 모르겠는 답이어도 막 던지고 하면 교수님이 엄청 막 문학 전공자로서의 그 열의가 막 끌어오르시거든요. 그러면 시가 2배, 3배는 재밌어져요. 그래서 오늘 좀 재미없더라고요. 제가 듣는데 특히 아빠가 벨트로 그거 패는 거 그건 진짜 재밌는 시였는데 오늘 약간 다들 좀 너무 공부하기 위해서 보는 느낌? 그래서 영미 씨만큼은 좀 즐기면서 들어야 얻는 것도 많다는 거를 좀 느끼게 해주고 싶고 이 영상을 인강 선생님들 보실지 모르겠지만 직강에서 문학을 듣는 것이 진짜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PRS를 인강으로 들으면 들었지 영미 씨나 앞으로 들을 사센 같은 거는 시만큼은 정말 와서 들어야 그 교수님의 그 하나하나 그 표정을 다 보시면서 그 내용을 파악하시는 게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재밌게 해야 된다는 게 저는 항상 저의 철칙으로 항상 있었어서 그런 거를 좀 하시고 항상 조교님들도 아마 앞에 나오시면 선생님들 그 반응도 좀 잘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거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까 선생님이 안 해주시면 뒤에서 막 이렇게 혼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교수님도 그만큼 예뻐서 더 주시려고 막 할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반응 많이 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하는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도 공부하는 시가 아니라 재밌게 수업 듣는 느낌으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고 일령은 사실 여기까지고요. 영교 영학은 사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인력 문학이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사실이에요. 인력 문학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연교영을 아무리 공부해도 답이 하나도 안 써져요. 그래서 교수님이 하시라는 건 정말 다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내용학이 안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80점 만점에 50점 이상이 내용학이에요. 근데 인력 문학에서만 한다고 하면
연교 영역에서 점수 높게 받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인 거죠. 왜냐면 머릿속에 있으면 답은 인력 문항만 들어도 써지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는 분명히 베이스가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당연한 거예요. 없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상황을 꼭 점검을 하셔서 내한테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꼭 보세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거 뭐죠? KWOC? 그 영어 강의 그 저번에 오신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를 듣든 근데 그걸 맛보기를 몇 개 무료니까 몇 개 들었는데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럼 돈을 주든 상관없이 본인한테 맞는 강의를 꼭 찾아서 영어학은 베이스를 올리세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식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감이 생기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게 자신감이 있으면 임용을 풀 때도 나 풀 수 있는 문제다. 이게 되는데 저도 이때 시기에는 못 푸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력해서 두려움에 그 글이 써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글 쓰는 건 교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그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뭐 시간이든 돈이든 조금은 투자를 해서 지금 초장에 베이스를 넣어두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미 좀 베이스가 있다. 나는 답 쓰는 것만 하면 된다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부터 아웃풋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다면은 꼭 자신의 상황을 정말 객관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 저는 이 객관적인 점검이 매우 늦게 했어요. 5월에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5, 6, 7, 8을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5, 6, 7, 8월에 그 영화 강의 막 찾아서 들었어요. 얼마나 그때가 바쁜 시기인데 5, 6월이면 기출 시작하죠. 연교 기출 시작하죠. 뭐 영화 기출 시작하죠. 다 막 더 많아질 텐데 드라마도 하죠. 뭐 월든도 하죠. 산문도 하죠. 근데 영화 강의까지 들으니까 정말 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이 그래서 딱 그 시기예요. 지금 들으면 나중에 편해지니까 그 자신감을 위해서라도 지금 꼭 좀 점검을 해서 듣고 더 이제 그 뒤에는 기출 풀면서 리라이팅하고 아웃풋 위주로 하고 뭐 문제는 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5월부터는 기출 스터디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연교는 저도 7월부터 했는데 영어학 기출 스터디는 5월부터 그 교수님 기출이랑 같이 병행하면서 이제 그냥 리라이팅 같이 시간 재고 풀어보는 거 하고 뭐 답안에 대한 사고 과정 공유하고 다시 써보고 이런 거를 5월부터 12월까지 쭉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고 기출이 끝나고 나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많이 푼 케이스이긴 하거든요. 어떤 선생님들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도움이 안 된다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저의 말을 듣고 뭐 취할 건 취하시고 버릴 건 버리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많이 푸는 걸 추천하긴 해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A사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임용을 볼 때도 이거는 문제은행이야. 이거는 문제은행이야 하다 보니까 답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컨디션이 너무 좋았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긴장을 했고 했으면 안 보였겠죠.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위해서라도 많이 접하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교육학은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이번에 많이 어려웠잖아요. 말도 안 되게 어려웠고 그래서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나 싶긴 해요. 저는 사실. 왜냐면 강의를 들은 사람도 안 들은 저도 똑같이 16점 맞았거든요. 왜냐면 그 4개가 딱 틀릴 거였잖아요. 상호작용 3개랑 학교운영위원회. 그래서 딱히 강의를 들어야 하나? 저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원페이지만 봤어요. 그냥 혼자 계속 그 책을 계속 보면서 개념을 익히는 정도만 했지. 그리고 하반기에만 모의고사 구해서 서론만 써보고 서론이 아니라 그 개요만 써보고 그런 것만 했지 딱히 그렇게 시간 투자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그러니까 올해 2024학년도가 아니라 23학년도에는 교육학이 되게 닫힌 답안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외우지 않으면 못 쓰는 문제로 나왔었는데 올해는 또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트렌드를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부터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1년 내내 가져갈 학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리고 제가 보시면 만점이었잖아요. 교육학이. 정말 자신감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 만점의 그 프라이드가 되게 컸는데 4점 떨어졌잖아요. 근데 전공을 7점 올렸더니 점수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그냥 전공 고득점이 저는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에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공부를 하셔도 되겠다. 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영역별 그거고요. 조교.
제가 22년에 조교를 했었는데, 교수님이 이제 조교가 뭐가 좋은가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냥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린 걸 1년 동안 했었는데 제가 여기 서서 이걸 하려면 제가 잘해야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못하는 사람이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막 저한테 선생님 이거 막 궁금한데 물어보면 답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잘 보이고 싶어서요. 그리고 교수님이 항상 조교만 뽑으면 성적으로 뽑았다고 거짓말 치시거든요. 제 성적이 이랬는데 이 성적 때문에 제가 조교가 됐는데 그래서 약간 교수님 명성에 누가 되면 안 되니까 더 열심히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교수님이 일단 조교들을 너무 예뻐해요. 저도 예뻐하셨는데 예뻐해요. 왜냐면 다른 학원들은 뭐 월급도 받고 지원도 받고 하는데 여긴 정말 그런 거 없거든요. 정말 그냥 교수님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조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또 딸 없으신 교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예쁘고 딸 같고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더 챙겨주실 수밖에 없죠. 이건 편애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해주고 싶고 하니까 뭔가 선생님도 2달에 한 번 상담을 해야 되는데 조교들은 그냥 대화를 매일매일 하니까 뭔가 대화를 가장한 상담이 조금씩 가능해지고 하다 보니까 더 선생님이 저를 신경을 많이 써주시게 된다? 그래서 더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복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교수님께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교를 한 건 아니었는데 많은 걸 얻었고 그래서 교수님이랑 이렇게 친분이 쌓이고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수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수님 왜 이렇게 커리큘럼을 짰는지도 다 듣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것도 다 이해가 되고 그러면 공부를 이런 순서로 해야겠다도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또 잘하는 선생님들은 추천도 해주시니까 아니면 저를 추천해 주시거나 이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뭐 이미 조교 모집 끝났는데 이거 이제 와서 말해봤자 뭐 내년에 조교하라는 거냐는 아니고요. 그래서 조교가 아니더라도 조교처럼 교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선생님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수님께 아까 말했던 영미 씨 반응 정말 열심히 하고 상담도 매주가 아니라 2달에 한 번씩 항상 꼬박꼬박 정기 상담 받으면서 내 위치 말씀드리고 상담 해달라고 하고 이런 모든 자그마한 노력들이 교수님에겐 정말 큰 관심과 사랑으로 보답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꼭 생각을 해서 교수님께 우리가 먼저 잘 존경을 표하고 수업을 잘 들으면 무조건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교수님께 좀 죄송한데 조교님들이랑 친해지면 좀 좋긴 해요. 그래서 조교수님과 친해지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이 듣는 것도 많아지고 왜냐하면 교수님도 어떠한 수업에 대해서 조교들과 논의도 많이 하니까 그럼 조교는 그걸 스터디에 가서 교수님이랑 이런 얘기도 했었다. 이런 내 지문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도 했었다도 되고 아니면 스터디 안에서 의문점이 생겼던 걸 조교들은 또 가서 여쭤보거든요. 왜냐면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되게 근데 그걸 도구로 생각하진 마시고요. 그래서 조교 선생님들이랑도 친분을 가지고 하면서 그냥 좀 도란도란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모두 다 같이 얻어가는 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고요. 나머지는 그 스터디나 공부 시간, 패턴 사실 제가 저번 주에 그걸 봤는데 제가 이제 다 반대로 말할 거여서 한번 괜찮죠? 이런 사람도 있다.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스터디는 다 똑같아요. 저는 혼자서 공부하는 정말 못하는 성격이어서 혼자 공부하는 것도 스터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증 스터디를 항상 꼭 병행을 해서 늘 6, 7개씩은 매월 갖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는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뭐 본인 스타일의 장독립형에다 하면 뭐 혼자서 하시면 되겠는데 자기의 스타일을 파악하고 그런 걸 많이 이렇게 직강의 특권이에요. 스터디는. 그래서 이거를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스터디를 꾸리면 그만큼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영어만큼은 사람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먼저 주변 분들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베풀다 보면 자신에게 꼭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를 이용해서 좀 되게 즐거운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힘든 것도 되게 금방 털어내고 좋은 거는 오래 간직하게 되니까 꼭 스터디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시간은 저는 공부를 8시간 넘긴 적이 없는데요. 하반기에 넘겼는데 6월까지는 전 공부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어해가지고 공부 시간을 정말 많이 해야 6시간? 평균 4시간?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한번 정말 그 친구한테도 듣지 못했던 욕을 교수님께 막 들었었어요. 넌 정말 정신이 뭐 어디 있냐. 그냥 3년 더 해라 하면서. 그래서 7월부터는 좀 해야겠다 하고 열품타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거를 7월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았던 게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는 걸 보고 좀 시너지를 많이 얻어서 나도 해야겠구나가 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저는 사실 공부를 정말 싫어했지만 한 번 집중하면 저 6시간도 그냥 앉아있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안 가고 좀 그 최대 집중 시간이 막 대여섯 시간이 그냥 돌아가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래서 더 가능한 건지 모르겠었지만 저는 그래도 7월부터는 그 열품타를 켜면서 10시간 이상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11월까지는 좀 많이 지키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하반기에는 좀 잘 잡혔던 것 같다. 그 공부 시간이. 그래서 열품타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일상 패턴은 더 답이 없는데 저는 아침에 절대 못 일어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밤까지 유튜브 보고 11시에 막 일어나고 그거를 한 7, 8월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거는 재작년입니다. 제가 조교일 때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매일 그러진 않았죠. 8시에도 막 일어나고 근데 저는 정말 빨리 일어나 봐야 8시였어요. 못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정말 못 일어났고 그래서 이거를 항상 바꾸라고 했는데 진짜 못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잠은 정말 아무도 이길 수 없다라는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은 사는 대신에 남들 4시간 걸려서 할 거 저 2시간 안에 끝내려고 정말 엄청난 집중을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정말 그 시험에 다다랐을 때는 좀 일찍 일어나야겠다 해서 한 7시 정도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거는 근데 저는 사실 저 자신 너무 잘 알아요. 저를. 그렇기 때문에 전 저를 어떻게 하면 효율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지를 아니까 그렇게 된 건데, 만약에 이게 좀 파악이 잘 안 되시면 그냥 교수님 말씀대로 일찍 일어나고 이제 그 임용 시간에 맞게 공부하고 하는 게 베스트긴 해요. 솔직히 저도 많이 힘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시간을 꼭 찾아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작년에 최탈을 했기 때문에 그 1, 2월에는 공부를 안 했었어요. 그 면접을 보고 기다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2월이니까 그 패턴을 잡는 게 초장에 잡는 게 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전 그걸 못했으니까 하반기까지 못 잡은 건데 지금 잡게 되면 끝까지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패턴은 저번 주 오신 선생님들 말씀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아니고 2개 남았는데 제일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드려야겠다는 말은 이거였어요. 유석쌤 말 고지고대로 듣지 말기. 이게 뭐였냐면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 나는 시전공이다. 나는 문학 전공이다를 정말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은 패러프레이징이 필수예요. 단어만 해라. 단어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해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너 단어만 해 하면은 매일매일 단어만 하면 당연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점수는 오르겠죠? 근데 만약에 연교 영어 베이스가 없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어만 하면 아웃풋도 안 늘어날 수 있어요. 단어만 안다고 해서 글 쓰는 방법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만큼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니까 끝까지 가져가고 투자를 많이 해라지 정말 하루 종일 단어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선생님들이 상담에서 가지고 오는 걸 토대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잘 말을 못해요. 본인을 가장 잘 아는 건 본인인데 그걸 잘 말씀을 못 드리니까 교수님은 진단이 잘 안 돼서 그 세세하게 말씀을 못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교수님 단어만 하라고 해서 떨어졌어요. 정말 금지예요. 알죠? 그래서 교수님 단어만 해라. 정말 그만큼 많이 해라. 근데 만약에 선생님들 정말 구체적으로 제가 이거 해봤는데 뭐 전 글 쓰는 게 좀 어려워요 하면은 당연히 그에 맞게 피드백을 주세요. 근데 보통 교수님 저 이제 뭐예요? 교수님 저 이거 했는데 이제 뭐예요? 하면은 단어 해라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알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교사라는 직업은 자주적인 직업이잖아요. 남들 따라가면서 일하는 직업이 아니라 본인이 학생을 이끌어야 되는 직업이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본인의 상태 본인이 체크해서 그거에 맞게 방법을 찾아보시고 교수님의 설명은 그거에 대한 참고용으로 써야 되는 거지 그거를 막 무작정 단어 10시간 동안 단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 고지고대로 듣지 말기는 너 2년 걸려. 너 3년 걸려. 이거 듣는다고 2년짜리 공부하고 3년짜리 공부하지 마세요. 저도 사실 교수님이 너 2년 걸려 해서 2년 걸리긴 했거든요. 네, 근데요. 사실 1년만 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2년 걸려면 뭐냐면 너 오래 붙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열심히 해야 2년 걸려거든요. 근데 너 2년 걸려만 듣고 이거 안 했어? 그러면 어차피 나 교수님이 내년에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내년에 해야지? 이런 마음이 근데 생겨요. 진짜 생겨요. 어쩔 수 없이 생겨요. 그러니까 꼭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정말 올해 붙는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2년 걸리는구나. 그러면 더 열심히 해서 올해 붙어서 교수님 뒤통수 쳐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교수님한테도 효도는 아니고 교수님한테도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꼭 하면 되고 대신에 교수님이 이거 해 뭐 나중에 하반기에 가면 더더욱 뭐 학부 뭐 책 봐 이거 단어 찾아봐 이거는 꼭 하세요. 그런 거는 하고 뭐 그런 거는 또 막 은하쌤이 교수님 말 듣지 말라 해서 그거 안 하시고 하면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올해 기출 복기를 혹시 하셨을까요? 그래서 안 하셨으면 꼭 복기를 하시고 분석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4년 이번에 본 거를 기출 분석 엉망진창일 거예요, 아마. 저도 작년 2023년 기출 분석했을 때랑 5, 6월 교수님 수업 듣고 난 기출 분석이 그냥 천지 차이였었거든요. 그래도 한번 꼭 해보세요. 그걸 하면 내가 어디서 부족한지 꼭 보일 거예요. 내가 연교 글 쓰는 게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아웃풋 연습해야겠다. 난 영어학 내용 자체도 못 읽겠다? 그럼 나는 좀 뭐 KOWC나 그런 걸 봐야겠다. 근데 답을 못 쓰겠다? 그러면 아웃풋 연습이다. 일령을 보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뭐 교수님 뭐 월든이나 산문이나 뭐 사고력 키우는 강의 들어야겠다. 이게 다 보일 거예요, 본인이. 안 되면 복기하고 분석한 거 상담 때 되세요. 그러면 교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똑같이 가셨더니 교수님은 저한테 3월부터 영어학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늘 단어만 하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잘 준비를 해서 내가 나를 잘 분석을 하고 가면 그거에 맞게 꼭 티칭을 해주실 거니까 늦기 전에 2월이 가기 전에 꼭 해보세요. 그거는 꼭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참지 말기인데요. 저는 좀 행복하게 공부를 하긴 했거든요. 전 놀기도 놀고 그냥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오히려 도움이 됐던 게 사실 여기서 공부하는 느낌 그대로 시험에 가져가잖아요. 근데 공부를 스트레스 받고 막 불안해하고 이러면 시험장에서도 똑같이 불안해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부터 좀 즐겁게 공부를 하면 시험장 갔을 때도 긴장이 정말 덜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자신감을 기르기 위해서 방금 제가 말했던 본인 지금 체킹하기, 부족한 거 채우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막 눈물 나고 같고 힘든데 앉아 있어 봤자 안 돼요. 교수님도 그럴 때는 환기시키라고 해요. 나가서 돌고 산책 좀 해라. 분명히 하실 분이에요. 뭐 10시간 맨날 엉덩이 붙이고 있으라고 해라. 이런 말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참으면서 하지 말고 힘들면 하루 정도 쉬세요. 대신에 그러면 다음날 2배로 공부할 의지가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거를 조율을 하면서 좀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좀 뭐랄까 너무 힘들지 않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고 등수 나중에 나오잖아요. 컨퍼런스 하면 등수가 아니라 점수. 절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컨퍼런스 3번 받았는데 최고점이 12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막 전화로 야, 너 또 떨어졌냐? 이랬는데 교수님 저 올랐어요. 막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정말 최저점을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도 그때는 이거를 넘기지 못하고 엉엉 울고 정말 많이 울고 막 스터디 막 원들 앞에서 울고 난리를 쳤었거든요. 근데 되돌아보니 정말 쓸데없는 감정 낭비였고 결국 웃으면서 하는 게 제일 좋겠더라. 내가 12점 맞았다? 문제가 별로였네 라고 생각하세요. 별로는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라도 생각해야 내 컨디션을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풀어보세요. 그러면 풀려요. 아, 내가 이걸 못 찾구나. 왜냐면 임용보다 컨퍼런스가 더 긴장되니까요. 긴장이 되면 글이 안 읽힐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원래 모의고사는 항상 18점 이렇게 19점 맞았다가 컨퍼런스만 되면 11점 맞았었거든요. 그게 다 자신감이 떨어져서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컨퍼런스에서 느껴서 임용 때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자 끝까지 가지고 갔었어요. 좀 즐기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한 영향력 정말 많이 주는 게 좋겠다. 저는 사람과 친해지면 그만큼 복도 많이 얻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교를 하면서 열심히 선한 영향을 많이 주려고 노력했었어요. 2년 전에. 근데 그거에 대한 보답을 작년에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조교로서 많이 이렇게 좀 잘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작년에 모든 좋은 선생님들께서 선생님 스터디 같이 해요. 선생님 하면서 많이 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되게 많이 보답을 받고 그래서 그거를 합격으로 종료를 한 것 같은데 그만큼 많이 선생님들이 먼저 베풀고 뭐 자기 자료라고 막 이렇게 숨기지 말고 어차피 안 볼 사람은 안 보거든요. 내가 줘봤자. 근데 주는 건 일단 선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주고 베풀고 하다 보면 다 돌아오게 돼 있고 그 사람들과 11월까지 쭉 같이 가게 되고 그럼 좋은 것도 공유되고 2차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들이 정말 행복하게 공부하려고 하고 선생님들과도 잘 지내다 보면 그 자연스럽게 즐겨져요. 공부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좋은 인연들 만들고 저도 이번에 스터디 하면서 되게 많은 인연들 만들어서 이제 여름에 다 제주도로 불렀거든요. 전 제주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좋은 인연들 많이 쌓을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교수님 말씀 잘 듣고 교수님께 많이 표현하면서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었죠? 감사합니다. 제일 길게 했네. 할 말 없다고 아까도 계속 그러더니만 마이크만 잡으면 그만큼 말이 많은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 진정성 있게 하고 있는데 아마 다들 또 얘기하고 나면은 더 말할 게 있었는데 다들 그런 얘기들 하거든. 뭐 그런 것들은 또 이따 끝나 바로 또 유튜브로 또 찍는다고 하니까 나중에 들었으면 그 스타일들이 지금 여러분 다 다르죠. 합격자들의.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듣는 거는 나랑 어떤 스타일이 맞나 비슷한 점이 있나 그런 것들이 맞으면 적극적으로 멘토로 삼아서 연락하시고 어저께도 우리 지난주에 합격했던 그 가원이가 놀러 왔었어요. 또 얘는 합격해도 자꾸 와. 또 놀러 와서 얘기하다가 아니 지난번에 자기 합격 소개할 때 자기가 연락처까지 받았던 선생님인데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해요? 난 그 선생님한테 해주려고 얘기를 준비했는데 막 그러더라고. 하고 내가 반대로 됐네. 오히려 합격자가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 하려고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연락들 안 해요? 막 도와주고 싶거든. 항상 선생님이 우리 학원에는 또 내 선생님의 철학은 내가 여기서 노량진에서 가장 비현실적이라고 나는 늘 얘기했었어. 사람들한테 들었었어. 학원들, 직원들, 원장들 또는 다른 강사들도 교수님은 좀 여기를 학교로 하시나 본데 여기는 노량진이고 사교육인데 하고 내가 그래 노량진은 사교육이니까 난 내식대라고 여기는 좀 학교처럼 하고 싶어. 정말 노량진이지만 오히려 대학교 친구들보다 더 친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는 사람 이게 무슨 분위기지 하는데 나중에 보면 고등학교 같고 그래서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맞다. 더 열심히 한 놈이 붙는 거다. 그냥 누구는 떨어뜨리고 싶은 생각이 없도록 우리 다 같이 붙자. 근데 더 열심히 했으면 그 사람이 붙는 게 맞고 그 다음은 내 차례다. 나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런 걸 만들어 가자라고 항상 조교들한테도 늘 밥 먹을 때 그런 얘기들하고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라 제발. 근데 잘 또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우리 은하가 조교하면서도 나도 할 말이 많지만 결론적으로는 또 열심히 했어요. 할 때 약간 은하의 특징은 집중력이었던 것 같아. 성실함이 늘 좀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서 나도 항상 속 좀 썩었지만 그래도 집중할 땐 또 집중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또 애가 또 빠릿빠릿했어요. 말귀도 금방 알아듣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탁탁 얘기하면은 금방 캐치도 이렇게 잘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애기 같고
막 그래서 나도 우려했는데 말귀를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간에 교수님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아마 옆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글을 읽을 때도 좀 더 캐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거이고 어쨌든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